안녕하십니까. 전화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0년 제5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입자의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 점성도가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커, 입자의 밀도가 1.7 그램 퍼 센치의 삼성, 중력 집진기의 높이가 1.5m이면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최종 침전 속도와 이론적인 중력 침전실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청류 기준 가스 유속은 3m/s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최종 침전 속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최종 침전 속도라는 게 보이지입니다. 보이지. 자, 중력 집진기에서 최종 침전 속도 보이지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G로 계산하죠. 여기서 D라는 것은 입자의 직경, 로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 로라는 것은 가스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 계수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직경은 50 마이크로미터니까 50 마이크로미터에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하게 되면 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와 가스의 밀도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게 되는데, 자, 입자의 밀도, 자, 여러분들 밀도와 비중이나 그램 퍼 센치의 삼성이라는 단위로 주어져 있으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를 곱해주느냐 하면 10의 삼성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입자의 밀도가 1.7 그램 퍼 센치의 삼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의 삼성을 곱하면 17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고, 가스의 밀도는 주어지지 않으면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를 기준하시면 돼요. 따라서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는 1.3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의 값을 가지죠? 9.8m/s의 제곱이죠. 나누기 18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도, 점성계수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 per ms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13m/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론적인 중력 침전실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길이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길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죠? 자, 길이라는 것은 Vg분의 UH로 계산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길이를 계산했을 때 입자의 크기가 두 개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지금은 50 마이크로미터가 주어졌는데 입자의 크기가 두 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큰 입경 분의 작은 입경 제곱 곱하기 Vg분의 UH로 길이를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자가 한 개일 때는 지금 여기서 같은 직경이 들어가니까 1이 되니까 지금 이 식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입자의 크기가 두 개일 때는 반드시 이 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침강 속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했어요. 1.3m/s. 자, 그리고 U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문제 조건에서 지금 U라는 값이 지금 가스 유속이 되니까 3m/s가 U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H라는 값은 높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높이의 값이 1.5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집진기의 길이는 34.62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경이 두 개가 주어졌느냐, 입경이 한 개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식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식을 사용할 것이냐를 반드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 A 집진장치의 입구 농도가 6000mg/m의 삼성, 입구 유입 가스량이 10m의 삼성이며 출구 농도가 0.3g/m의 삼성, 출구 배출 가스량이 11m의 삼성일 때 이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집진 효율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진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집진기로 들어가는 값과 나가는 값이 있어요. 자, 유입구의 농도, 입구 농도, 입구 가스량, 출구 농도, 출구 가스량이 주어졌을 때 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1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가스량이 있으면 입구는 입구 쪽에, 출구는 출구 쪽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입구 농도가 지금 6000m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출구 농도가 0.3g/m의 삼성이죠. 따라서 입구의 미리그램을 g으로 고쳐요. 그러면 6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구 가스량이 10m의 삼성, 출구 가스량이 11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입구 농도에 6g/m의 삼성, 그리고 입구 가스량이 10m의 삼성, 출구 농도에 0.3g/m의 삼성, 출구 가스량에 11m의 삼성을 대입을 해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94.5%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 입구 농도와 그리고 출구 농도의 단위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맞춰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 보시게 되면 황성분의 1%인 중류를 40톤/h로 연소할 때 배출되는 가스를 CaCO3로 탈항하고 그리고 황을 석고로 회수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CaCO3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탈항률은 10%, Ca는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석고로 회수를 하느냐, 자, 문제 조건 자체가 석고로 회수를 하느냐 아니면 석고 이수염으로 회수를 하느냐 따라서 건식법인지 섭식법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석고 이수염으로 회수하게 되면 섭식법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석고로 회수를 하게 되면 건식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섭식법에는 물이 들어가고 물 두 분자가 들어가고 건식법에서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S를 연소를 시켜서 SO2로 만들어요. 여기에 탄산칼슘 CaCO3를 넣죠. 그러면 Ca와 SO2가 결합을 해서 CaSO4를 만들면 되죠. 자, 나머지 물질은 CO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 32kg일 때 CaCO3의 분자량은 Ca가 칼슘이 40, 탄소의 원자량은 12, O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이죠. 따라서 100kg. 그리고 지금 중류가 40톤/h예요. 40톤/h 중에서 황분이 100%가 아니고 황분이 1%예요. 그래서 0.01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X 해서 석고를 계산을 하는데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1.25톤/h라는 발생되는 석고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고가 회수되느냐 아니면 석고 이수염이 회수되느냐에 따라서 반응식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석고 이수염이 회수되게 되면 자, 석고 이수염이 회수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초과가 되죠? EH2가 추가되죠. 자, 그러면서 석고 대신에 CaSO4 EH2라는 석고 이수염이 회수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어느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시골 지역보다 태양의 복사 열량이 10% 감소한다고 한다. 도시 지역의 지상온도가 255K일 때 시골 지역의 지상온도 K를 계산하시오. 단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자, E는 시그마 T의 4승으로 계산을 하죠. 여기서 T라는 것은 절대 온도를 뜻해요. 지금 조건 자체가 보면 도시 지역은 시골 지역보다 태양의 복사율이 10%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계산을 했을 때는 시골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10% 복사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그마 T의 4승인데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수, 계수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그마는 얼마의 계수값을 가지느냐면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W가 와트거든요.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곱하기 T의 4성. 그러면 지금 도시의 지상온도가 255K예요. K는 절대온도입니다. 따라서 255K의 몇 성? 4성. 왜? 절대온도의 4성이니까. 따라서 계산을 하면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는 239.74 와트 퍼 제곱미터 K의 4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지역은 도시 지역의 10% 증가되는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왜? 문제 단서에 보면 도시 지역은 시골 지역보다
태양의 복사 열량이 10% 감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 지역의 지금 복사 에너지를 계산을 했죠? 그럼 이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놓고 보면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는 도시에 비해서 10% 증가하니까 지금 계산된 값에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느냐 면 10%가 증가한 값은 110%가 되거든요. 그래서 110%는 1.1이 되죠. 따라서 1.1을 곱하면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가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를 이제 계산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를 계산하니까. 그럼 애초에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온도가 도시 지역의 지상 온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로 전환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는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 263.71 와트 퍼 제곱미터 K의 4성은 자 시그마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값입니다.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와트 퍼 제곱미터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성. 자,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261.15K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의 핵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단지 여기서 시그마라는 상수값이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값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자, 염화수소 0.05%가 포함된 배기가스 1000m의 삼성파워를 수산화칼슘으로 중화 처리하고자 한다. 필요한 수산화칼슘의 소요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응식을 한번 맞춰볼게요. 염화수소가 HCl이잖아요. CaOH2와 결합을 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H가 플러스일까? Cl이 마이너스일까요? 자, 그리고 CA가 플러스일까요? OH는 마이너스일까짜리인데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야 되니까 Cl-와 Cl2가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H와 OH가 결합을 해요. H와 OH가 결합하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CA하고 CL이 결합하는데 CA가 플러스 2고 CL이 마이너스 1이니까 CL이 몇 개가 필요하죠? 두 개. 그래서 발생되는 물질은 CaCl2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염소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물이 두 분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반응식이 완성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염화수소는 최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스량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수산화칼슘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수산화칼슘의 소요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자량, 질량을 씁니다. 자, 그러면 최적 2 곱하기 22.4Sm의 삼성은 CaOH2. 자, CaOH2의 분자량을 계산해 볼게요. 자, 칼슘의 원자량이 40, 산소의 원자량이 16짜리가 2개, 수소 1짜리가 2개, 그래서 74예요. 따라서 74kg은 자, 가스량 1000m의 삼성파워 중에 염화수소가 0.05%. 자,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성을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X 하면 우리가 소모되는 CaOH2의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0.83kg/H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참고적으로 팁을 보면 최적을 계산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22.4Sm의 삼성, 반면에 질량을 계산하게 되면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이 6000Sm의 삼성파워이며 불화수소의 농도는 900ml/Sm의 삼성이다. 자, 이것을 수산화칼슘 용액으로 침전 제거하고자 할 때 1시간 동안 사용된 수산화칼슘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HF는 85% 물에 흡수된다고 그랬어요. 자, 물에 흡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HF라는 물질을 CaOH2 수산화칼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HF는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리고 칼슘은 2 플러스예요. 그럼 OH는 마이너스 1가짜리가 2개. 그러면 결합을 했을 때 F와 CA가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CaCl
자, C에게 E가니까 CL이 몇 개? 1가짜리가 2개가 돼야 돼. 자, 그리고 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CL이 2개니까 여기 E가 붙고 물이 2분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HF는 가스량 속에 HF의 농도가 ppm. 여기서 ml per s미터의 삼성은 ppm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최적이니까 HF 2개니까 2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일 때 수산화 칼슘의 분자량은 칼슘의 원자량이 40, O의 원자량이 16짜리, O의 원자량이 16짜리가 2개, 그리고 H 1짜리가 2개, 그래서 74. 따라서 74kg은 자, 가스량 6000S미터의 삼성 per hour 중에 ppm 900ml per S미터의 삼성. 다시 말해서 900ppm. 자, 이 단위가 ppm이거든요. 자, ppm은 100만 분율이죠. 그래서 ppm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몇 시간 사용했다고 그랬죠? 1시간. 그리고 몇 퍼센트 제거되죠? HF는 85%가 물에 녹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85%가 제거되게 돼요. 따라서 0.85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X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7.58kg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게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반응식에서 여러분들 정수비가 달라지게 되면 계산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반응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반경이 10cm, 길이가 1m인 원통형의 집진극을 가진 전기 집진 장치에 가스 처리 유속이 2.0m/s이고 먼지가 집진극을 향해서 이동하는 속도가 25cm라면 먼지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전기 집진기에서는 효율 구하는 식이 2개가 있죠. 단서에 따라서 2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반지름이나 길이가 나와 있는 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면적, 이동하는 속도, 가스량, 3가지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량이나 면적, 속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식을 도이치 앤더슨의 식이라고 그러죠. 자, 따라서 이걸 1번식이라고 보고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2번식이라고 보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효율은 1-EXP의 A 곱하기 WE 나누기 Q 전체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2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식에서 WE라는 것은 뭐냐면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가 25cm/s니까 WE는 0.25 m로 고쳐야 되니까 m/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L이라는 값이 길이입니다. 따라서 1m가 뭐가 되느냐 하면 L이 되는 거죠. 나누기 R이라는 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10cm니까 0.1m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U라는 것은 유속의 값이에요. 그래서 처리가스 유속이 2.0m/s니까 U가 2.0m/s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91.79%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공학용 계산기는 여러분 큐넷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의 사양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는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입력이 되는 계산기는 큐넷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시된 계산기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발사용원으로부터 집진장치를 포함하는 송풍기까지의 전압력 손실이 200ml H2였다. 처리 가스량이 300m의 삼성퍼미니처일 때 송풍기의 공칭 동력을 계산하시오. 단 송풍기의 효율은 80%이고 여율은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소요 동력을 계산을 하는데 공칭 동력이라는 게 소요 동력이에요. 자, 소요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가장 기본식입니다. 자, 킬로와트는 100이 곱하기 효율분의 PS 곱하기 Q 곱하기 알파인데 여기서 PS라는 것은 압력 손실입니다. 전압력 손실. Q라는 것은 가스량. 그리고 알파는 여율이에요. 자, 먼저 뭐를 조심을 하시느냐면 Q의 시간 단위와 배기의 시간 단위가 일치가 돼야 돼요. 보통 배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무슨 시간 단위를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배기가 시간 단위를 가져요. 보시면 1kW는 배기 kg 미터 세커, 다시 말해서 세커의 시간 단위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Q의 시간 단위를 무조건 세크의 시간 단위로 맞춰줘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Q의 시간 단위를 반드시 세크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Q의 값을 보면 Q의 값이 지금 300m의 삼성포 미니처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처의 값을 어떻게 세크로 고쳐야지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크로 고치는 이유는 100이라는 개수값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Q의 시간 단위를 항상 세크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전압력 손실이 지금 얼마냐면 200mH초.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전압력 손실이 mHg가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13.6이라는 수온주의 비중을 곱해서 mH초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은 mHg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스량 300m의 삼성포 미니처. 미니처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60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나누기 빼기 곱하기 효율이 80%는 게 0.8. 그리고 여율이 1.3. 따라서 계산하시면 15.93kW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율 1.3이라는 것은 30%의 여율과 같은 거예요. 30%의 여율이라는 것은 전체가 몇 %가 되는 거죠? 130%. 그래서 퍼센트 없으면 100으로 나눠주면 1.2죠. 그래서 30%의 여율과 그리고 1.3이라는 여율은 같은 값이라는 것을 꼭 또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가끔씩 HP나 PS로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HP나 PS는 마력이죠. 그래서 HP나 PS는 개수가 75예요. 75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이 자리에 75를 바꿔서 넣으면 HP나 PS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계산했을 때는 킬로와트라는 기본식을 정해놓고 HP나 PS로도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Q의 시간 단위가 100이나 75의 시간 단위 세크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Q의 시간 단위가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처리가스량이 5m의 삼성포세크인 전기집진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입자 이동 속도는 1.5 곱하기 10의 5성 dp라면 입경이 0.7 마이크로미터인 입자를 95% 제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W의 단위는 미터/세크, dp의 단위는 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W이라는 값을 여러분들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고 되어 있느냐 하면 1.5 곱하기 10의 5성 d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W는 1.5 곱하기 10의 5성 dp인데 dp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0.7 마이크로미터. 근데 W라는 이동하는 속도는 미터/세크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보정해 주죠? 10의 마이너스 6성. 따라서 마이크로미터에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해주면 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W를 0.105 미터/세크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95%를 제거하기 위한 면적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집진기에서 효율이 주어졌을 때는 식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처리가스량, 자,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 그리고 면적,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식을 이용하죠?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사용하죠. 자, 따라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사용해서 효율 구하는 식을 보시면 1-exp -aw, a는 면적, w는 이동하는 속도, q는 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exp라는 것은 e의 x하고 같은 거죠. 줄여서. 자, 그러면 효율이 지금 몇 %로 주어졌어요? 자, 효율이 95%를 제거한다고 그랬으니까 효율이 95%예요. 95%니까 여기에 몇 %를 대입하면 되죠? 0.95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이동하는 속도는 1번 조건에서 계산했죠. 0.105 미터/세크 나누기 Q. 자, 가스량이 지금 5m의 삼성/세크예요. 따라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142.65 제곱미터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A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식 조건 자체 내에서 A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효율은 1-exp에 -a W 나누기 Q에서 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exp를 왼쪽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이탈을, 효율을 오른쪽으로 옮기죠. 그럼 EXP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ln을 취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A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A를 계산한다 그러면 ln 1 효율 나누기 WE 나누기 Q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는 ln 1 효율 나눠주는 것 대신에 곱하게 되면 W2분의 Q 이렇게 식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집진 효율이 70%의 1차 집진 장치가 있다. 총 집진율이 98%라면 2차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장치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입구 농도가 있겠죠? 그리고 출구 농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이 70%예요. 자, 그리고 총합 효율을 계산이 나와 있고 2차 집진 장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합 효율이라는 것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이 값이 몇 프로죠? 98%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총합 효율은 1 첫 번째 장치의 통과율, 그리고 1 두 번째 장치의 첫 번째 장치의 통과율과 두 번째 장치의 통과율을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식을 나타냈을 때 토탈 효율이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1차 장치의 효율이 70%니까 0.7, 그리고 2차 장치의 효율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토탈 효율은 주어졌으니까 0.98을 대입을 해서 두 번째 집진 장치의 효율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0.9333이 나오죠. 그러면 퍼센트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곱하기 100. 따라서 93.33%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입구의 먼지 농도가 2500mg/m의 삼성이고 집진율이 50%, 75%, 85%인 3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처리할 때 배출되는 먼지의 농도를 mg/m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 또한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장치를 보시게 되면 장치가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입구의 농도가 2500mg/s의 삼성, 첫 번째 장치는 50%, 두 번째는 75%, 세 번째는 85%의 효율을 가지죠. 그리고 출구 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탈 효율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치의 개통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1 각 장치의 통과율의 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문제 조건에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출구 농도를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 입구 농도가 주어졌죠. 그래서 토탈 효율을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출구 농도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탈 효율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장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장치는 효율이 50%니까 0.5, 두 번째 75%니까 0.75, 85%니까 0.85를 대입해서 효율을 계산하면 0.98125가 나왔어요. 그럼 98.125%가 나오죠. 자,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입구 농도가 2500mg/s의 삼성. 그러면 출구 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출구 농도는 46.88mg/s의 삼성이 나오죠.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개통도를 그려서 이 개통도에 맞게끔 식을 우리가 장치의 효율을 이용하는 방법과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를 이용해서 토탈 효율, 다시 말해서 총합 효율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전개를 해서 풀이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통도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번 보시면 충전탑에서 충전물의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충전탑이라는 것은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세정 집진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죠. 그래서 충전물을 이용을 해서 가스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세정액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법이 충전탑이 됩니다. 액분산형 흡수 장치가 되는 거죠. 자, 충전물의 구비 조건을 보시면
단위 면적당 표면적이 어때야 되죠?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은 무조건 작아야 되고 충전 밀도는 커야 됩니다. 밀도가 크다는 소리는 아주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열에 강해야 되고 내열성, 내식성, 부식성이 내식성이라는 것은 부식에 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액의 홀드업이 작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액의 홀드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충전탑 내에서 액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가스를 흡수를 시켜서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충전재에서 액이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충전청 내에서 액이 자꾸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홀드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홀드업은 충전탑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비정상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연소 조절에서 질소 산화물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4가지만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소 산화물이 발생되는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생되는 조건은 완전 연소시예요. 그럼 완전 연소시라는 것은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고온 연소, 그리고 공기량 측면에서는 과잉 공기량 공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온도를 낮춰야 돼. 저온도 연소. 그 다음에 공기를 적게 넣어줘야 되겠죠. 저과잉 공기량 연소. 자, 그리고 저온도 연소에서는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도 되고 2단 연소를 시켜도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온도 연소, 그리고 저과잉 공기량 연소, 그리고 2단 연소, 배기가스 재순환이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14번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13번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원심력 집진 장치를 우리가 원심력 집진 장치를 사이클론이라고 하죠. 블로다운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효과를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다운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면 지금처럼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방법과 효과를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블로다운의 방법에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이라는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반드시 서술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부에 있는 더스트 박스에서 처리 가스량의 얼마를 5에서 10% 정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사이클론 내에 난류 현상을 억제하고 그리고 먼지의 재비산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장치 내벽에 부착으로 일어나는 먼지의 축적도 방지를 해요. 그럼으로써 뭐가 증가하죠? 효율이 증가하죠. 그 현상을 블로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효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먼지의 재비산이 방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원심력이 증가돼요. 원심력 집진기이기 때문에 유효 원심력이 정대되면 정대될수록 집진 효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집진 효율 증가가 블로다운의 효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에서는 반드시 하부의 더스트박스에서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 정도를 처리한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5에서 10%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합착제의 종류와 활성탄을 재생하는 방법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합착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죠. 활성탄이나 실리카겔이 있는데 우리가 합착제 같은 경우에서는 악취 제거 용도가 있고 건조 용도가 있어요. 수분을 건조하는 용도.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합착제가 활성탄. 그리고 수분을 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실리카겔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종류를 보시게 되면 활성탄, 실리카겔, 활성알루미나, 합성제올라이트, 보코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재생하는 방법에 보면 고온의 비활성가스와 접촉을 시킵니다. 여기서 비활성가스라는 것은 안정한 가스죠. 다시 말해서 영족기체를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낮은 압력의 스팀과 접촉을 시켜요. 그리고 상해 압력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물로 세정, 물로 씻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온도를 100에서 150도 이상으로 높여서 피흡착질을 탈착시켜요. 피흡착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흡착제에 오염물질이 달라붙게 있겠죠. 그 달라붙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염물질이 흡착제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재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세 가지씩 서술하시오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세 가지씩만 서술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서술하라고 그랬는데 많이 서술을 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씩, 위에서부터 무조건 세 가지씩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황산화물의 착지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세 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황산화물의 착지 농도라는 게, 황산화물은 주로 어떻게 발생하나요?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죠.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니까 당연히 굴뚝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따라서 굴뚝의 개념을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뚝이 있으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게 연기의 상단, 여기 연기의 하단. 그러면 상단과 하단의 중심, 연기의 중심선이 있어요. 그럼 높이의 개념을 정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H, 실제 굴뚝 높이, 델타 H, 연기의 상승구, 두 개를 더해서 H라는 유효 굴뚝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지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소리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유효 굴뚝 높이를 높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여요. 자, 그 다음 배출가스의 배출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굴뚝의 높이를 높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황산화물을 적게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적게 발생시킨다는 소리는 연료를 사용했을 때 황이 없는 연료를 사용하면 되겠죠. 황의 함유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출될 수 있는 황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유황유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이, 연료 중에서 질소 성분이 없다 하더라도 배출되겠지만 황은 그렇잖아요. 황은 반드시 연료 중에 황분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과 집진 장치에서 여포를 탈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여포를 탈진한다는 것은 여과제에 입자상 물질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 부착된 먼지를 떼어내는 것을 우리가 탈진 또는 청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진동형이 있어요. 이렇게 진동을 주는 거죠. 진동을 주어서 여과포에 붙어 있는 먼지를 떼어내는 방법. 자, 그리고 기류를 이용을 하는데 역기류형, 그리고 펄스 제트형,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통 여포에 붙어 있는 먼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보면 광화학 서모그 생성 시에 2차 오염 물질만을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2차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광화학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생성되느냐 하면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그리고 올레핀계 탄화수소가 낮에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요. 자외선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을 2차성 물질 또는 광화학 서모그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죠. 자, 어떤 물질이 있느냐 하면 오존이 있습니다. O3죠. PA에 CH3COOO-NO2, 그리고 아크로레인 CH2CHCHO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화학식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나라 말로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화학식에서는 또는 영어로 적을 때는 한 개만 잘못하면 오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화학식을 또 기재를 하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존, PAN, 아크로레인 화학식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집진 장치에서 고비저항 발생 시의 대책을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기집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지의 전기저항이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가지는 범위, 전기저항의 범위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 범위거든요.
그러면 10의 4승 5cm 이하를 우리가 재비산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10의 11승 5cm 이상을 역전리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재비산 현상이나 역전리 현상은 어떤 집진기에서 발생하죠? 그렇죠. 건식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섭식 집진기를 채용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NH3, 암모니아를 주입하는 거죠. 어떨 때? 재비산일 때. 반면에 역전리일 때는 지금 나와 있죠. 역전리일 때는 섭식 집진기를 채용하는 것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리가스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습도를 높이면 돼요. 자, 그리고 SO3를 스프레이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황산을 조절제로 주입을 해요. 그리고 타격 빈도를 높입니다. 타격 빈도라는 것은 뭐냐면 집진판에 붙어 있는 먼지를 자주 떼어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전기 집진기에서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역전리 현상과 재비산 현상이 있는데, 역전리와 재비산 현상은 원인과 그리고 방지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 시에 사용되는 여과제의 조건을 세 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과제라는 것은 먼지를 거르는 거죠. 우리가 시료라고 하면 가스상 물질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가스상 물질을 포집하기 위해서 입자상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과제를 통해서 미리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가스상 물질을 포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과제가 갖춰야 되는 조건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 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먼지의 제거율이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높아야지 좋죠. 자, 그리고 모든 조건에서 압력 손실은 적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흡착이나 분해 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흡착이나 분해 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여과제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원도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가지고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맞춰보겠죠. 그런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 한메일 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